네, 안녕하세요. 4월 27일 유니스의 당당 톡톡 유니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지 않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2008년 촛불의 추억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검색어에 빠른 순위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우병 촛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노래는 우리 이 과감하고 대범한 이명박 정부에게 들려드리는 노래 신청곡입니다. 김수철의 정신 차려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김수철의 정신 차려였네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이렇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를 들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만 들었더니 원곡이 이랬는지 정말 몰랐네요. 네, 이런 노래였군요. 재밌어요, 노래가. 이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이 듣고 계시네요.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최근에 엊그제 언제였죠?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된 게 발생했 0.1% 조사를 하고 있죠. 미국의 소 중에 0.1%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한 마리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수치 계산을 하면 0.1%일 때 한 마리면 100% 전수조사하면 1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된다는 건데 이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랑 기본적으로 소의 표본 조사 검역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사실 광우병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 사실 발견되는 건 굉장히 극소수다 이런 얘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정부나 이런 축산업계 이런 데서는. 근데 사실은 그게 원체 표본 조사가 사실 적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 물질이라든가 고기라든가 또 우리나라는 뼈까지 쪽쪽 빨아먹잖아요. 네, 뼈까지 구워서 먹는 소에 버리는 부위가 없는 나라죠. 우리는 소를 그냥 다 먹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근데 그런 나라한테는 더 위험한 거고 당시에 이제 2008년 광우병 촛불 때도 이게 더 이제 막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위험하다고 했던 게 광우병 위험 물질이 신경에 더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 촉수나 이런 신경 물질.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가공돼가지고 많이 부산물로 쓰이기도 하고 내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방지 처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겨우 그때 사실 2008년에 국민 100만 명이 촛불 들어가지고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정도로 얻어낸 거죠. 사실 다 완전 모든 부산물까지 다 수입 개방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 정부가. 안전장치 없이. 그때 겨우 진짜 전국에서 촛불 들고 100일 동안 촛불 들고 100만 명이 촛불 들고 해가지고 얻었던 게 30개월령 이상 제한하는 거랑 또 이제 당시에 정부의 사과도 얻어냈고 또 재협상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했고 또 이제 광고도 냈잖아요. 국민들에게 위험하면 미국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검역을 중단하겠다, 수입을 중단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지금 페이스북에 제일 히트 아이템이 그 광고 지금 사진 엄청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자기네들이 2008년 5월 8일자 주요 일간지 신문 광고에 일면에 다 그걸 실어서 냈었죠. 그래놓고선 이제 딴소리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냈던 게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느낌표까지 찍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 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름으로 광고를 냈었죠. 네.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지금 제 페이스북에도 올라있고 이미 요거는 다 지금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딴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정부에 대해서 사실 의뢰 그러려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야 되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 있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국민들이 열받고 화가 나는데
역시 이 정권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을 했으면 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약속을 한 거잖아요.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 지금 어떠한 시행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시작하면서 광우병 촛불로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2012년 끝나는 해잖아요. 와 정말 아주 그냥 정확하게 숨이 일관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관되게 이 문제가 이어지네요. 광우병 소 고기 파동부터 판매 FTA 문제 등등 일관되게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은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 거죠. 한 번도. 그래서 이 광고도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 국민도 미국 국민이냐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지금 비아냥들을 하고 있죠. 이 정부의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앉아서 눈뜨고 당하지만 또 않겠다. 그래서 지금 촛불을 다시 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다음이나 이런 포털을 보면은 그 뉴스 검색어에 실시간 검색어에 엄청 빠른 속도로 광우병 촛불 집회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당장 뭐 내일부터 서울에서는 내일 저녁 7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이제 한대련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겠다 이런 집회 신고를 내고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이 2008년 5월 2일이 처음으로 이제 촛불들이 청계광장에 나왔던 날이잖아요. 대규모로. 그래서 매년 촛불 뭐 1주년, 2주년 이런 걸 이제 기념하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 5월 2일에는 촛불 4주년 뭘 행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지금 미국 이 광우병 소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5월 2일 촛불 집회를 열자 이런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5월 2일 대규모 촛불을 열겠다, 촛불 집회를 열겠다 이런 기자회견하고 정부에게 빠른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지금 이 광우병 때문에 다시 들썩이고 있어요. 페북이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페이스북 어플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받으신 분들은 다 뭐 사진이나 글이 잘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도 글 올렸는데 하나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소도 미치는데 이 페북이라고 멀쩡하겠느냐는 맥락 없는 얘기를 했죠. 아무튼 다 요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SNS 여론을 두려워하는 이 모종의 음모 세력들이 페북 활동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음모론자들의 얘기도 있고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뭐 채팅창에도 글들이 나오는데요. 5월 2일부터 촛불이 시작이고 끝장 집회로 가자. 예, 정말 2008년 촛불 하다가 제가 골병 났잖아요. 그때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예. 50일, 저는 50일 동안 들다가 잡혀가가지고, 그나마, 나머지는 100일은 이제 쉬었죠. 근데, 100일 세워가지고 촛불 드신 분들은 정말 다 골병 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촛불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노래 한 곡 듣고 더 해볼게요. 노래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팀이죠. 한국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걸러 이 노래가 나와요. 버스커의 노래인데요. 벚꽃도 다 졌고 하니까 벚꽃 엔딩은 넘어가고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리죠. 버스커가 부른 노래 이상형이요. Hey Brad, welcome to the privilege of there. Only where? Yeah.
번째의 척추가 날 미치게 좋아요. 볼록 나온 뱃살부터 모두 나온 턱선이 소금 안에 잡히는 손가락 쪼글쪼글 팔꿈치가 나게 드러나 오장육부가 내 가슴을 뛰게 해내될 거인 달팽이관이 너무 섹시한 거요. 어렴풋이 드러나 세 번째 갈비뼈가 무릎의 연골과 복숭아뼈 탱글탱글 광대뼈 너무 좋아요. 네, 버스커버스커의 이상형이었어요. 이 노래 되게 재밌죠? 새끼발가락이 뭐 예쁘다고. 통통한 손목과 꼬불꼬불 곱슬머리. 서로 자기 얘기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죠. 9번째 척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열등감 치유 노래로 많은 여성들의 인기를 지금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동안 어딘가에 구석진 곳에 숨지겨 있던 많은 분들이 이 노래로 자신감을 받고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치유 효과가 있네요. 노래가 노래 한 곡으로 여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다니. 네, 아무튼 버스커버스커 이상형 인기가 많죠. 신나게 들었네요. 그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관련해서 2008년 사실 이제 그 촛불 때 국민들이 제일 이제 화가 났던 거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가 이제 소에서 광우병이 생겨났던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뭔가 참회 또는 참담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슴 아픈 것도 있었겠고 또 그런데 이런 소고기가 이제 수입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제 특별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답게 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던 거잖아요. 미국에서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의 그 가축 그 기업형 가축 농장이 소를 관리하는 모습 이런 동영상들이 이제 퍼져 나오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분노도 많이 샀었죠. 소들을 관리하고 이러는 사육하는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이 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지저분한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대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물 보호하는 꼭 동물 보호자, 동물 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고 나면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 굉장히 이제 뭐 좀 뭔가 불쾌하고 또 죄책감도 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보통 사람들의 정서인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뭐 그런 걸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학대해서 키운 소들을 잡아서 뭐 보내니까 그 안에서 병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살을 많이 찌우고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사료를 쓰는데 그 사료가 이제 동물성 사료인 거죠. 그러니까 소는 사실 이제 초식 동물이라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뭐 우리나라 어른들도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다고 그러셨다는데 정말 옛날에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이런 부산물들을 가지고 갈아서 다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니까 이 동물에게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과정을 거친 소들이 이제 우리 밥상에 오고 먼 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한우 소들 키우는 축산업계는 더 어려워지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국산 소들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싼 소를 더 찾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럼 뭐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 경제 구조까지 뭐 이런 미국과 한국의 소고기 수입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밥상까지 이어지는데 국민들 건강까지 이어지는 문제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에 그 소고기 수입 그 협상이 굉장히 굴욕적이고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협상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박수까지 쳐가면서 뭐 환영하고 이러는 과정에 국민들을 정말 자극하고 분노를 진짜 더 이상 못 참게 만든 거죠. 열통 터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쌓여오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이 됐던 이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죠. 2008년 그 이후에 광우병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되고 이게 괴담이다, 과장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고 언론에서도 뭐 그런 언론들이 있었죠. 근데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걸 주장한 사람들을 뭐 기소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법 처리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은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은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병이잖아요. 질병이고 걸릴 수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만 가두고 있으니까 더 열받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 광우병 촛불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사실 식당에 가서도 소고기가 들어간 건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산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다 하죠 요즘에. 저도 다 하는데 특히 이제 소고기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설렁탕, 뭐 뚝불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호주산으로 돼 있거나 국산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 좀 꺼림칙하다는. 그래서 호주산은 저거 이름만 저렇게 호주산으로 해놨도 그 우리가 누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뭐 짬뽕 시키셨다네요. 채팅창에 한 분. 네, 네, 짬뽕 맛있게 드시고요. 네, 저도 방송 끝나고 맛있는 밥 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소고기에 대한 사실 이제 어떤 위험성 이런 게 좀 자각이 됐었죠. 그때 촛불 집회 이후에. 그런데 뭐 사실 이제 가정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싼 수입산 소고기를 찾게 되는데 호주산이라고 하지만 좀 못 믿겠고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먹어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때 정부가 약속했었던 일단 뭐 수입 중단하고 들어와 있는 소고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죠? 2006년이었나요? 광우병 소고기 발견돼가지고 수입 중단했었잖아요. 중단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중단한다 하더라도 뭐 국민들이 갑자기 정권을 이쁘게 봐주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5일날 이제 미국에서 광우병 소고기 발견됐다고 하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역 중단을 할 것처럼 했는데 오후 들어서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이명박 정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또 근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과 있었던 어떤 압박, 미국의 이런 항의, 수입 중단 이런 걸 안 된다라고 했던 미국 측의 압력 이런 거에 굴복했던 옛날 그 이야기들이 자료들이 지금 공개가 또 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뭐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이 정치 세력들이 진짜 국민의 이익,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은 아니 왜 그 소고기 수입 이런 문제나 아니면 이제 그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왜 그런 걸 좌익들이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하고 있냐. 보통은 그런 보수 우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민족 문제 이런 거 얘기하고 통일, 그다음에 뭐 이제 식민지 잔재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데서는 다 보수 우파 정당들이 하는 거를 한국에서는 왜 좌파들이 하고 있냐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보수 정당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보수 정당들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나라 정부가 진짜로 우리나라가 진짜 독립국가가 맞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최근에 다시 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졌던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더 좀 뭐랄까 이런 첨예한 문제들이 예민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우리 국가의 이익인가? 아니면 외국의 이익인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에서 전혀 우리 국가의 이익에 도움 안 되는 정책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가 식민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정권들은 한국의 진짜 진보 정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진보적이고 뭐 이런 이제 99%의 민중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진보적인 정당이면서도 국가의 어떤 우리 국가의 주체성, 국가의 이런 자주 독립성 이런 거를 공고히 하는 줏대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 게 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도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이제 그 아이콘 이미지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런 효순의 미선이 사건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뭔가 이제 당당한 나라, 주권이 있는 나라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죠. 미국에게 찍소리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열받았었잖아요. 미국에게 뭐 반미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필요할 때는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엄청 국민들한테 사실 뭔가 시원한 통쾌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그런 이후의 행보가 좀 부족하긴 했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정서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강대국의 이권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부 또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노래 신청들 하고 계시나요? 예, 노래는 옛날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김추자가 부른 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만하세요. 네.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인 분들을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메시지가. 이명박 정부가 거짓말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이렇게 너무 대놓고 뻔뻔하게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았죠? 10개월 남았나요? 이 정부 임기가. 사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권력이 또 있는 거죠.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의 권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우리가 이제 막 비난하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이래도 박근혜가 이명박과 거리두기 작전을 총선에서 썼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세력인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이명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아직 대안 세력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기대만큼 좀 못 미치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데에서 대안이 찾아지는 거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이니까 7개월 남았나요? 지금부터 지금 대권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지난번 총선 때처럼 뭔가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지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동도 주고 국민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유권자 네트워크 평가하면서 이번 대선은 꼭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뭔가 그 투표를 조직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1인당 100명씩 투표시키는 사람 1000명 만들기 이런 거 해보자. 또는 10,000명 만들기. 그래서 자기가 100명씩 투표를 시키겠다라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그 100명이 또 10명을 투표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10명을 조직하고 10명이 또 10명을 조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점점 늘려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담보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투표하라고 이 공중에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표를 이게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만 표를 조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두가 표를 조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피라미드식으로 피라미드 하나 제가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연말에 대선 때 확실하게 피라미드가 다 움직이면 이기는. 그래서 이번에 그 2030들이 서울 지역에서 투표율이 60%대 나왔다고 지금 굉장히 이제 이렇게 놀랍게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방은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서울에서 불붙은 게 이게 지역으로 가는데 온라인 같은 게 시간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원래 지역을 뛰어넘는 거긴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은 조금 늦더라고요. 지역 오프라인과 사실 좀 밀접하게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과 토대가 또 오프라인 있고 오프라인과 뭔가 상호 보완의 이런 관계가 있어야 온라인 또 활성화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 활성화되면 오프 모임도 하잖아요. 오프 모임이 잘 되면 온라인도 잘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예전에 저희 서울에서는 한창 싸이클럽이 유행일 때 제가 다 싸이월드에 싸이클럽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부산 보니까 세이클럽을 하더라고요. 세이클럽. 세이클럽이 뭐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제가 서울은 싸이클럽을 막 만들고 있는데 부산 세이클럽을 하고 있더라. 여기도 시간 차이가 있구나. 그게 한 6개월 정도 이상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 차이는 좀 단축이 됐겠죠. 페이스북, 그 트위터 같은 SNS가 대도시에서 더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건 맞고 제일 먼저 되는 데가 이제 수도권 지역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거의 이제 파급 효과가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 그 사이에 서울에서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이슈나 매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뭐 시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20대, 30대들의 투표를 어떻게 더 높일 거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냥 온라인에 있는 SNS상에 있는 걸로만으로는 안 된다. 확실한 자기 주변을 조직하는 투표 조직 운동이 결합되어야 된다. 이런 게 저희의 뼈저린 교훈이고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청년들도 이제 청년연대만 해도 5월 19일에 광주에서 이제 임시대의원대회를 해서 하반기 사업계획들 토론할 텐데요.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지도부 선거가 6월 초에, 6월 3일 날, 당대회 때, 지도부가 선출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계획들이 사실 대부분 이제 확정이 되겠죠. 민주당도 지금 그 대표 선출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다 지도부 선거도 준비하고 있어서 총선 이후 수습하고 지도부 선거 하면서 하반기 대통령 선거 대선 투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청년들은 청년 유권자 네트워크 했었던 성과와 교훈을 이제 잘 찾아서 대통령 선거 때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회의 중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좀 많이 제안해 주세요. 이런 거 좀 해봐라. 이런 거 추천해 주시면 청년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평택에 다녀왔어요. 선거 얘기는 아닌데 지난번 방송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쌍용자동차 22번째 희생자 추모대회가 있어서 평택에 다녀왔는데요. 평택역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하고 평택 쌍용차 공장까지 행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는 3시부터 행진한다고 생각해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그 전에 출발해버리셨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회를 앞에 금속노지 집회가 있었는데 짧게 하고 출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가서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로 공장 앞으로 갔는데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죠.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지난 주말 때 다들 보셨겠지만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불고 저희는 이제 비옷도 없어서 이제 우산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비를 맞는 게 그냥 꺼려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를 맞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비라도 맞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그 앞에 낮 2시 집회 때부터 참여하신 분들 밤 12시까지 그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추모 문화제가 끝난 거는 한 9시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연대 마당으로 각자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였고 저도 그 9시 이후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사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비에 젖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거나 투덜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런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추모 문화제를 했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2009년 그 여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쌍용차 앞에서 정말 더웠던 여름 날 그 뜨거운 바닥에 앉아서 밖에서 이제 연대 집회를 하고 공장 안에 있는 조합원들 응원하고 당시에 이제 공장 앞에 민주노동당에서 천막 치고 농성하고 했었죠. 안에 물이나 생필품 들여보내기 위한 싸움을 매일같이 하면서 그 공장 앞을 지켰는데 공장 앞에서 자던 날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에 공장 침탈이 이제 위협이 되면서 밖에서 이제 연대하고 지지하는 배우들이 밖에서 공장을 지키는 활동을 했는데 밤새 지켰죠.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은박벽자리 또는 신문지 이런 거 깔고 자면서 했는데 새벽에 되면 잠도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 바닥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 방패로 정경들이 방패로 바닥을 막 두드리면서 밤새 시끄럽게 하는 거죠. 공장 안도 위협하고 저희들도 위협하고 경찰들은 돌아가면서 교대에서 멀리 가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방패 소리 안 들리는 데 가서 헬기 한번 뜰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헬기에서 최루액 떨어뜨리고 그랬었죠. 당시 스티콤이 막 녹아 들어갈 정도로 독한 최루액을
예, 던지고. 근데 그때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웠던 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비가 한번 좀 제발 비 좀 와라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집회할 때 많이 오던 비가 그 쌍용차 공장 농성할 때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제 그 주말에 평택 공장 앞에 산타 공장 앞에 앉아있을 때는 계속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바랬던 비가 이제야 오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77일간의 굉장히 힘들었던 그리고 그런 어쨌든 굉장히 결이 높은 투쟁이었었고 그 농성을 하고 노사 합의를 했는데 지금 사측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그러는 과정에 22명이나 되는 분들이 희생이 된 거죠. 22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코패스 정권이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다 이런 생각에 사실 저희는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데 이에 대해서 정작 책임을 느껴야 사람들은 너무 멀쩡하게 있으니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딱 22번째 이분까지만 보내자. 더 이상 이런 이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자. 이런 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평택 공장 앞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 때 발언도 듣고 이러면서 뭔가 최근에 이렇게 마음이 집회 참가할 때 이렇게 그냥 집회하는구나 이런 발언이 어떻고 어떤 게 재밌고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이렇게 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집회였다고나 해야 될까요? 뭔가 제가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있었던 자리였는데요. 결심도 좀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문 앞에는 그 분향소가 있죠. 굉장히 소박한 분향소가 있는데 현수막 한번 달 때마다 쌩 난리가 나는 곳이에요. 예, 그 분향소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시민 상주단으로 조문하는 분들 맞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면 싸움을 이기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아까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우리의 노래가 이끄는 뒷방에 따뜻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요거 이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네, 제주에서 신청하신 김상범님 들으셨나요? 이 노래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노래가 점점점 부탁드립니다 하셔가지고요. 우리의 노래가 제가 아는 시작하는 노래 제목은 이 노래여가지고 이 노래 틀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는 제 패친이 제 페북에 글을 남기셨네요. 채팅창이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실시간 소통을 못하고 있다. 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고쳐드려야 되나요? 정 과장님? 최근에 승진하신 정 과장님? 네. 예, 민중의 소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에 KBS 옆에 있는데요. 언젠간 KBS를 접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KBS를 떠나서, 예, 안국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국역 근처에, 네. 저희, 원래 제가 있는 사무실은 영등포인데, 좀 더 멀어지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종로, 안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배경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스튜디오에. 예, 이런, 예, 좀 더 산뜻한 배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한번 드리고요. 맞다는 지금, 예, 동의하는 지금 동조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5월 2일날, 광우병 대책회의가 하는 촛불에, 다른 분들도 많이 나가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냥 촛불 드는 거 말고 뭘 더 해야 될까? 2008년과 똑같은 형태의 촛불 말고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네요. 형태야 무엇을 하든 상관없겠지만 1인 시위하고 지금 촛불 집회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도여서 그것만 하는데 뭔가 아쉽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뭔지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촛불 때 5월 2일 촛불 집회 때 준비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지금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하라고 발표했다네요. 네, 정부에게.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 하겠죠. 새누리당.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와 분리하는 정책을 계속 쓸 텐데 이런 방향의 작전도 쓸 거고 이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본질을 꿰뚫는 어차피 니네 한 몸이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에게 다른 어떤 좀 더 강도 높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에 사실은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당이잖아요. 새누리당이. 본인들이 야당인 것처럼 야당 코스프레 그만하라고 네, 다들 그렇게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총선에서 먹혔으니까 계속 할 것 같아요. 이명박, 새누리당, 박근혜 네.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 세력들로 저희들이 뭔가 좀 힘을 합치고 야권이 단결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그 촛불 집회 소식과 함께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와야 될 것 같네요. 새로운 사무실에서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요즘 날씨가 좀 특이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 불고 낮에는 한여름 같고 계절이 진짜 다 바뀌는 것 같은데요. 나른할 수 있는 오후인데 힘내서 오후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집회 멋지게 한번 다음 주에 해보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노래는 버스커 노래 들려드릴게요. 꽃송이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웃어
걷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밤에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됐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귀엽네 꽃송이가 꽃 한 송이가 그래 귀엽구나 거리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길의 사람들 내 말은 내게 얼마만큼 톡톡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좋아 한번 잡고 꽃송이가 그래 귀엽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